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 2021년 특별전 안녕 모란 전시를 소개해드릴 학예연구사 김재은입니다. 안녕 모란 전시는 모란이라는 꽃을 매개로 조선 왕실 문화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전시입니다. 조선시대의 모란은 왕실의 정원을 가꾸는 꽃나무로 사랑받았고, 그 무늬는 부귀영화의 의미를 담아 또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왕실의 생활 공간과 의례를 장엄하는 데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식물로서 모란을 가꾸고 또 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즐겼던 전통을 살펴봅니다. 2부는 무늬로서의 모란을 조명합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용품에 나타난 모란 무늬를 여러 유물을 통해 소개합니다. 3부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의례에 사용된 모란 무늬를 살펴봄으로써 모란 무늬에 담긴 다양한 상징 의미를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전시실로 이동하셔서 전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라 진평왕대의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모란은 고려시대 궁중과 귀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고려시대 문헌에는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궐안에 핀 모란을 감상했다는 기록이 다수 전해집니다. 또 모란에 대한 시도 여러 편 남아 있어서 모란을 향유하던 풍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란은 관상용 식물로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사랑받았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궁궐 후원이나 종친들의 이름난 정원에 심어 가꿨고, 조선 후기에는 원예 취미의 확산과 더불어 저술한 다양한 원예서에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원예서인 강희안의 양화소록, 허목이 자신의 정원을 묘사해서 쓴 글,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같은 백과사전류에 나타난 모란 기록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식물로서의 모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란에 대한 애호는 모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 화해화가 유행하고 식물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이 커지면서 모란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19세기에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치 정원을 연상케 하는 공간 속에서 조선 후기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모란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그림은 심사정이 그린 묵모란도입니다. 채색 없이 먹의 농담으로만 모란을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처럼 문인 화가들은 화려한 모란을 그리면서도 먹으로 문인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19세기 모란 그림의 유행을 이끈 허련도 먹으로 그린 모란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허련은 당시 허모란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명현이나 남계우 같은 화가들은 색의 표현과 세밀한 묘사에 집중해서 모란을 그렸습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모란 그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란은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그 때문에 모란 무늬는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길상무늬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모란 무늬는 고려 시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해서 조선 말까지 꾸준히 쓰였고,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각종 의례, 생활용품 등에도 모란 무늬를 즐겨 장식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모란 무늬 청화백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화백자에서 모란은 가장 선호되는 무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왕실에서 사용된 청화백자는 모란의 표현이 세밀하고 또 농담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진한 푸른색의 발색이 특징적입니다. 나정 가구, 화각함, 또 직물로 마감한 장신구 상자 등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다양한 생활용품에도 모란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과 바위, 불로초 등 십장색 무늬, 또 각종 동식물 무늬와 함께 사용해서 왕실의 생활 공간에 상서로움과 복을 깃들게 했습니다. 제 전면에는 모란 무늬로 장식한 보자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자기는 물품을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 감싼다고 하는 실용적인 의미 이외에도 복을 불러들여 담는다는 의미가 있었죠.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보자기를 보시면 모란을 넝풀 무늬와 함께 장식해서 모란이 상징하는 부귀영화가
넝쿨처럼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기를 기원하기도 했고, 또 봉황이라든지 각종 꽃,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나 다산을 나타내는 석류, 또 임금의 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글자를 써서 온갖 복을 기원하였습니다. 삶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서의 모란무늬는 일생 중 가장 경사스러운 예식인 혼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신부의 혼례복인 화롯,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부채, 방석, 가마 등 혼례 용품에는 연꽃이나 짝을 이루고 있는 봉황, 그리고 원앙, 나비 등이 모란과 함께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화합과 자손의 번창, 또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순조의 둘째 딸인 보공공주가 혼례 때 착용하였던 화롯과 창덕궁의 보관대에 전해져 내려온 화롯 등 조선시대 궁중 화롯 2점을 전시하였는데요. 갓 혼인한 부부의 앞날에 온갖 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는 아름다운 무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함께한 모란을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장식한 모란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조선 왕실의 흉내에는 모란이 중요한 도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꽃이 엄숙한 장례의 절차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란도 병풍을 비롯해서 흉내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모란 무늬로 장식했습니다. 왕실의 흉내는 국가의 가장 큰 슬픔이면서 동시에 선왕이 나라를 보살피는 조상신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생전의 권위를 그대로 재현해서 내세의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례 과정에 쓰인 모란 무늬에는 고인이 된 왕의 시신과 혼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조상신이 된 국왕이 나라를 안녕히 굽어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련된 몇 가지 문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의 예법을 규정한 전례서와 또 각 흉내의 절차를 정리한 의궤들입니다. 이 문헌들을 통해서 흉내 때 모란 무늬로 장식된 각종 물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왕자를 능에 묻으러 갈 때 부장품을 운반하는 가마나 또 고인의 혼을 모시는 교의, 그리고 신주를 모시는 가마 등에도 모란이 두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내에 사용된 모란 무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란도 병풍입니다. 흉내 때에는 소병, 그리고 1월 오봉도 병풍과 더불어서 모란도 병풍이 가장 큰 비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시신을 능에 묻기까지, 그리고 왕의 혼을 담은 신주를 능에서 궁궐로 다시 모시고 와서 3년상을 치르고, 또 종묘의 안치에 왕실의 조상신으로 모실 때까지 왕의 시신이나 혼이 자리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모란도 병풍을 둘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초상화를 모시는 진전, 왕을 낳은 후궁의 신주를 모신 칠궁처럼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공간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모란 무늬를 장식했습니다. 창덕궁에 남아있는 진전인 신선원전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에 보시는 전시 공간은 선원전에 있는 12개의 감실 중에서 한 칸의 모습을 재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진을 바치는 교의의 등판은 모란 무늬를 투각했고, 좌판에도 가죽으로 모란 무늬를 덧대 장식했습니다. 뒤쪽으로는 모란도 병풍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선원전 감실 안쪽 벽에 부착되어 있는 내폭의 모란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1901년에 제작된 영정모사도감 의궤를 통해서는 감실을 장식한 풍열에 모란을 투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녕 모란 전시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를 통해서 모란에 담겨있는 부귀영화, 그리고 안녕과 번영과 같은 의미들이 전시를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품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